시아야, 시아야, 기분이 좋아요? 시아가 앉아있어요. 시아가 앉아있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감성대디입니다. 제가 최근에 무례한 사람, 무례한 직장 상사를 상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영상에서 정말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남겨주신 게 있는데, 이제 그 무례한 직장 상사를 상대하는 방법은 이제 알겠는데, 도대체 무례한 부하 직원들은 어떻게 다루어야 합니까? 그런데 사실 무례한 직장 상사로부터 받는 스트레스 못지않게 이렇게 무례한 직장 후임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렇게 무례한 부하 직원이나 알바생들, 이런 친구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말씀드리기 전에 그 부하 직원이 왜 여러분에게 건방지고 무례하게 대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 건방지고 무례한 부하 직원이나 알바생들의 얼굴을 떠올려 보세요. 지금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클릭하셨겠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직원이 모든 직장 상사에게 건방지게 구는지, 아니면 유독 여러분에게만 무례하고 건방지게 구는지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유독 여러분에게만 무례하고 건방진 것 같나요? 그렇다면 여러분께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그 부하 직원에게 알게 모르게 얕잡아 보이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직원이 여러분에게 무례하고 건방지게 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모든 직장 상사에게 건방지고 무례하게 구는 직원은 정말 극소수거든요. 일단 부하 직원에게 얕잡아 보일 수 있는 직장 상사의 세 가지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일을 못해요. 직장에서 일을 못하면 직장 후임들에게 무시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입사한 지 얼마 안 되는 신입사원이 일을 못한다면 그렇게 큰 흉은 아니죠. 비록 혼이 나더라도 그래,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한번 귀엽게 봐주고 지켜봐주자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그런데 입사한 지 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직장 상사들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넌 지금 입사한 지가 몇 년인데 지금 이것도 하나 못하냐? 자, 이런 말을 매번 들으면서 깨지는 직장 상사라면 카리스마가 생기기 어렵겠죠. 자,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군대 같은 절대적인 계급 사회에서도 윗고참이 군생활 제대로 못해서 매번 깨지고 어리버리한다면 무시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직장 상사가 업무 능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직장 후임들이 대놓고 무시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냥 마음속으로만 무시할 수 있어도 이렇게 대놓고 무시하는 부하 직원은 거의 없지만,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렇게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직장 상사 중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부하 직원들이 보기에 자기가 일을 못하고 무능해 보일까봐 조금 오버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한마디로 자격지심이죠. 이런 분들이 꼭 위에서 깨진 걸 아래로 푸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의 기분이 그날의 태도가 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의 특징은 자기의 무능함을 감추기 위해서 부하 직원들에게 센 척하고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고 후임이 물어보지도 궁금해하지도 않는 걸 꼭 먼저 알려주려고 오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비록 맨날 위에서 깨지고 일을 못해도 나는 너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다. 내가 일을 못한다고 해서 나를 무시하지 말아라는 무언의 압력을 계속 넣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직장 후임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지나 잘할 것이지. 이렇게 부하 직원들로부터 지나 잘할 것이지라는 말을 듣는 직장 상사가 제일 무시당하기 쉬운 유형입니다. 자, 두 번째, 배려심이 많다. 자, 여러분 주위에 직장 상사건 학교 선배건 아니면 아는 형이나 아는 언니 중에서 참 유난히 편안하고 어렵지 않게 대해주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은 아마 여러분을 친절하게 배려해주고 마음을 써주시는 분들일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이렇게 배려해주시는 분들에게 고마우는 게 아니라 편해지니까 점점 만만하게 대하고 심지어는 무시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자, 저 역시도 군대에 있을 때 좀 착하고 배려심 많은 고참들을 좀 만만하게 보고 좀 무섭고 성질을 부리는 고참에게는 머리를 조아렸던 기억이 납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이젠 그렇게 사람을 봐가면서 대하는 게 변하지 말아야지 하고 마음을 잡지만 원래 인간은 이렇게 간사한 존재 같아요. 사실 이 배려심이라는 게 참 좋은 미덕이죠. 상대방의 입장에서 배려해주고 마음을 써주는 게 바로 배려심인데, 이 배려라는 미덕은요, 직장에서는 조금 접어두시는 게 좋아요. 직장에서 윗사람이 부하 직원에게 배려심이 지나치면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직장에서는 각자의 위치가 있고 거기에 맞는 직급이 있습니다. 그 위치와 직급에 맞는 고유의 권한과 책임감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직장에서 배려심이 많은 분들은 이렇게 자기가 가진 권한을 자꾸 내려놓으시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하면 부하 직원들이 만만하게 보기가 쉬워집니다. 예를 들면 팀장이 어떠한 서류를 마지막으로 검토해서 도장을 찍고 본사로 보낼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김대리 이거 어떻게 생각해? 이게 내 생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네. 박대리 이번에 발주한 물건 말이야, 이거 좀 많이 주문했나? 잘 모르겠네. 이거 어떻게 주문해야 되나?
그거 어떻게 생각해? 물론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여러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참고하는 건 좋지만 이 모든 걸 검토하고 결정하는 건 본인의 몫이고 만약에 거기에 따른 문제가 생긴다면 본인이 책임지면 되는 건데 매번 이렇게 확실하게 결정을 못하고 끊임없이 부하 직원들에게 의견을 구한다면 그 팀장의 카리스마는 거의 제로가 됩니다. 본인의 직급에 맞는 권한을 자꾸 내려놓으시면 안 돼요. 그러한 권한에 맞게끔 매사에 과감하게 결단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혹시 문제가 생기더라도 당당하게 책임을 지고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부하 직원들에게 늘 무시당하고 휘둘리게 될 겁니다. 직장 상사로서 부하 직원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배려는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지 않고 욕설이나 비아냥 같은 인격을 모독하는 일을 하지 않고 모든 부하 직원들의 개인 사생활을 침범하지 않고 존중해주는 것. 자, 이 정도만 해줘도 부하 직원들이 보기에 충분히 훌륭하고 배려심이 있는 좋으신 분입니다. 배려심은 딱 거기까지만 해주시면 돼요. 세 번째,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쓸데없는 말이란 업무와는 전혀 무관한 불필요한 말들입니다. 직장에서는 오로지 업무 이야기만 하세요. 업무와는 전혀 무관한 불필요한 말들. 특히 저속한 단어 같은 건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야, 나 주말에 나이트 갔다 왔는데 야, 요즘 어린애들 몸매 죽이더라. 야, 이번에 새로운 경기 봤냐? 내 스타일인데 한번 꼬셔볼까? 이렇게 업무랑은 전혀 무관한 말들을 저급하게 하시는 분들이 꼭 있죠. 물론 직장 후임들은 네 하면서 맞장구를 쳐주겠죠. 그런데 속으로 부하 직원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마음속으로 진짜 한심하게 볼 겁니다. 자연스럽게 무시하는 마음도 생기겠죠. 자, 오늘의 이야기를 총 정리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드라마의 캐릭터를 떠올리시면 편할 거예요. 바로 드라마 미생에 나오는 강대리라는 캐릭터인데요. 자, 드라마 안 보신 분들은요, 이 영상 끝나고 나서 유튜브에 미생 강대리를 한번 검색해보세요. 이 드라마에서 다소 건방지고 좀 이기적인 장백기라는 신입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백기를 전혀 힘들이지 않고 가볍게 제압하는 인물이 있는데 바로 강대리예요. 이 강대리라는 캐릭터의 눈빛이나 행동, 이 말투를 잘 보시면 아마 이렇게 건방지고 무례한 부하 직원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장백기가 강대리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일단 일을 잘합니다. 항상 일 처리를 꼼꼼하게 완벽하게 하는 직장 상사이기 때문에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와 카리스마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강대리가 더욱 무섭게 느껴지는 이유는 바로 그의 태도입니다. 강대리는 장백기에게 반말을 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아침에 장백기를 만나면 가볍게 목례로서 인사하지만 업무 이외에는 절대로 말을 걸지 않습니다. 업무적인 일이 아니라면요, 아예 눈도 마주치지 않아요. 장백기 씨, 이 서류 누가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오로지 업무로서 FM대로만 대합니다. 그리고 장백기가 본인의 실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회사의 양식에 맞지 않는 엑셀 파일을 제출했을 때 장백기 씨, 이 듣도 보도 못한 양식은 뭡니까? 누가 그렇게 마음대로 하래요? 데이터 확인은 기본입니다. 지금 제가 이 서류 보면서 틀린 그림 찾기라는 겁니까? 자, 이런 식으로 짧고 부드럽고 명확하게 장백기의 잘못을 이야기하면서 대리로서의 본인의 직급과 권한을 장백기에게 강하게 인식을 시켜주면서 선을 그어버리는 거죠. 건방지고 무례한 장백기가 매너 있고 부드럽게 대하는 강대리를 무서워하는 이유는 회사에서 본인의 업무에만 집중하고 일도 잘하기 때문에 어떠한 부당한 업무 지시라든가 쓸데없는 사적인 갈굼이 전혀 없죠. 그리고 장백기가 가끔 건방지고 무례하게 선을 좀 넘어오면 오로지 업무 능력으로서 업무적으로만 FM대로 기계적으로 부드럽게 눌러줍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욕설과 비아냥도 없지만 사람을 식은땀나게 하는 그런 무언가가 있는 거죠. 자연스럽게 본인의 직급에 맞는 권한을 사용하면서 각자 서로의 위치를 각인을 시켜줍니다. 만약에 이 강대리가 맨날 위에서 일 못해서 깨지고 자기 일도 못하면서 맨날 장백기에게 가르쳐 들려들고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고 업무와는 무관한 사적인 농담 따먹기를 일삼는다면 장백기가 과연 강대리를 무서워했을까요? 직장 선배면 선배답게 무게감 있게 행동하세요. 그래야 부하 직원들이 얕잡아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야기한 거에 대한 아무런 해당 사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하 직원이 무례하고 건방지다면 그 직원은 아마 타고난 자체가 위아래가 없는 무례한 인간일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직원들은 굳이 여러분께서 신경 쓰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도 문제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알아서 도태가 될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그러한 무례한 직원이 있다면 투명 인간 취급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냥 신경 끄시고 오로지 업무와 관련된 게 아니라면 말도 섞지 마시고 눈도 마주치지 마세요. 괜히 그런 직원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 전혀 없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